전국에 계신 수제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 등급 수학 마블링이 끝내준 한우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스텝 1 문제 풀어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였습니까? 집합의 기본 연산 4가지를 배웠어요. 그죠?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요 4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질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텝 1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확실하게 그 내용들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1페이지고요. 1번이에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라는 놈은요 12의 약수라 그랬고 B라는 놈은 10 이하의 홀수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교집합, 합집합 구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먼저 A라는 놈을요 원소 나열법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라는 거지. 12의 약수야. 누가 있나?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6이 있고 12가 있지. 이런 금방 나와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10 이하의 홀수입니다. 10 이하의 홀수는요 1, 3, 5, 7, 9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요렇게 있더라 라는 거야. 이때 A와 B의 교집합과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교집합은 뭔데?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놈들이 바로 뭐라고? 교집합이라고. 자, 그럼 먼저 보자고요. 1이라는 놈 보니까 A에도 있고 B에도 있네요. 2라는 놈은요 A에만 있지 B에는 없잖아. 2는 아닐 거고. 3이라는 놈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네요. 3이라는 놈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습니다. 4라는 놈도 A에만 있고 B에는 없어. 5라는 놈은 B에만 있고 A는 없네. 6이라는 놈은 A에는 있고 B에는 없네. 7이라는 놈은 B에는 있고 A는 없네. 12는 A에만 있고 역시 9라는 놈도 B에만 있다고. 그럼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건 뭐밖에 없어? 1과 3 두 개밖에 없네요.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이다 라는 것은 1과 3 두 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A와 B 합집합입니다. A와 B 합집합은 뭐라고? A나 B 아무데나 한 군데라도 있으면 무조건 써달라라는 게 합집합 아니야? 자, 그럼 다 쓰면 되겠네. 1은 양쪽에 다 있으니까 1 쓰시고요. A에 2 있으니까 2 쓰시고요. 뭐 A와 B에 둘 다 3 있으니까 3 한 개만 쓰시고요. A에 4 있으니까 4 쓰시고, B에 5 있으니까 5 쓰시고, A에 6 있으니까 6 쓰시고, 그 다음에 B에 7 있으니까 7도 쓰시고, 8 아무데도 없고, B에 9 있으니까 9 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에 12 있으니까 12까지 써주세요 라는 거야. 결국 얘는 뭡니까?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게 아니라 A나 B 중에 한 군데라도 있으면 다 써달라라는 게 합집합이라는 거야. 결국 뭐니?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다음에 둘 다 있는 거 파악해서 교집합 구하시고 둘 중에 하나라도 있는 거 다 써주시면 합집합 되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완전 쉽잖아. 그죠? 자,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2번입니다. 자, 집합 A라는 놈이 있어요. 집합 B라는 놈이 있는데 B는 4, 8, 12, 24라고 뭐로 나타나 있니?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나 있어. 근데 A 보자고. 30보다 작은 6의 배수랍니다. 30보다 작은 6의 배수래. 그럼 A도 뭘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6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놈이 뭔데? 6이잖아. 9구단을 외워야겠네요. 6, 1은 6, 6, 2, 12, 6, 3, 18, 6, 4, 24, 6, 5, 30인데 30보다 작다며. 그러면 6부터 24까지라고. 됐니? B가 저 뒤에 있으니까 B 여기다 한 번 더 쓸게. 4도 쓰고 8도 쓰고 12도 쓰고 24도 쓰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A와 B 합집합을 구해달라고요. 그럼 A에도 있거나 B에도 있거나 A 또는 B 둘 중에 한 군데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자, 써봅시다. A 합집합 B라는 건 뭐라고? A 또는 B 아무데나 한 군데만 있으면 돼. 4는 B에 있잖아. 5 없잖아. 6 여기 있네요. 7 없고요. 8이 여기 있네. 12 둘 다 있고요. 18 A에 있고요. 24 둘 다 있네요. 결국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있습니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그게 바로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자, 그럼 이제 객관식이니까요. 골라봅시다. 얘가 A랑 같아? 아니잖아. B랑도 같나? 아니잖아. 1번, 2번 둘 다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4, 6, 8, 12, 16, 24, 16이라는 건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3번 틀렸다고.
4, 6, 8, 12, 18, 24 4, 6, 8, 12, 18, 24 4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 구해놨고요. 5번은 뭐 때문에 그런가? 4, 6, 8, 12, 18, 24 30은 어디서 나타났니? 30보다 작은 6의 배수니까 30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30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은 애들은 5번 찍었겠네? 그래서 5번 그래서 틀렸다고요. 답은 4번 되겠지. 간단하지? 네. 표정 좀 펴. 3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라는 놈은요 20의 약수라 그랬고요. B라는 놈은 12의 약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항상 왜 벤 다이어그램 오른쪽에 있을까요? 네,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 색칠한데 여기야. 이 색칠한 부분에 해당하는 집합은 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뭐야? 합집합, 교집합을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해석할 줄 아니? 라는 문제야. 먼저 똑같이 가봅시다. 먼저 벤 다이어그램부터 볼까? A와 B가 있는데 A에도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뭔데? 바로 A에도 들어가 있으면서도 B에도 들어가 있는, 즉 A와 B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야. 따라서 이 색칠한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A 교집합 B입니다 라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A와 B에 동시에 있는 놈이잖아. 근데 A는 20의 약수고 B는 12의 약수래요. 그럼 A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20의 약수입니다. 1이 있을 거고요. 2가 있을 거고요. 3은 없어. 4가 있으면 4, 5, 20이니까 5가 있을 거고 10이 있을 거고 20이 있을 거라고. 이게 바로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거야. 20의 약수. B라는 놈은 뭐라고요? 12의 약수. 1이 있을 거고 2가 있을 거고요. 3이 있을 거고 4가 있을 거고 6이 있을 거고 12가 있을 거라고. 됐니? 자, 그러면 봅시다. 교집합이라는 건 뭐야? 둘 다 동시에 있어야 돼. 쫙 판단해 보니까 1이라는 놈이 A와 B 둘 다 있네요. 2라는 놈도 A와 B에 둘 다 있어. 3 없고, 4라는 놈도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 5도 A에만 있고 10도 A에만 있고 6도 B에만 있고 20도 A에만 있고 12도 B에만 있어. 결국 색칠한 요 세 개만 A와 B 동시에 있는 놈이네. A 교집합 B라는 놈은 어떻게 된다고요? 1과 2와 4 세 개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객관식 답 몇 번이 답입니까? 바로 4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문제겠지. 됐니? 간단하지? 자, 4번 봅시다. 자, 얘는 좀 어려워. 야, 집합 A라는 놈은요 1, 3, 5, 7이고요. 집합 A와 B의 교집합은 1과 3이래. A와 B의 합집합은요 1, 2, 3, 5, 6, 7일 때 집합 B는 얼마냐라고 했어. 좀 어렵다, 그지? 자, 하나씩 볼게. 야, A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1과 3과 5와 7이래. B는 모르겠어요. B를 구하라니까요. 됐습니까? B가 정해지고 나서 A와 B의 교집합입니다 라는 것은요 1과 3이래. A와 B의 교집합은 무슨 뜻이야?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고 보니까 누구는 1과 3이라는 놈은 A에 있더라는 거야. 그럼 B 안에도 1과 3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1과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1, 3 채워야 돼? 남은 애들을 채우기 위해서 A 합집합 B를 봤어요. 그랬더니 1, 2, 3, 5, 6, 7이야.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A나 B 둘 중에 한 군데만 있어도 돼. 이 얘기야. 근데 봐봐라. A가 1, 3, 5, 7이잖아. 즉 1이라는 놈과 3이라는 놈과 5라는 놈과 7이라는 놈은 합집합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얘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놈이니? A라는 집합에 있는 놈이라서 합집합에 있는 거야. 그런데 A와 B의 합집합에 있는 2라는 놈과 6이라는 놈은 왜 들어가 있겠니? 요 놈은요 A나 B 둘 중에 한 군데만 있어도 쓰여야 돼. 근데 얘들은 A에 있기 때문에 쓰인 거야. 근데 2와 6이 쓰인 이유는 뭘까? 바로 2와 6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B에 들어가 있어야지 A 또는 B에 있는 놈이란 얘기지. 그럼 B에는 누구도 더 있어야 돼. 바로 2라는 놈과 6이라는 놈도 더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됐니? 자, 그러면 얘는요 정리를 했더니 1, 2, 3, 6입니다 라는 집합이 바로 B라는 집합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자, 그럼 보자. 1, 2, 3, 6입니다. 1, 2, 3, 6이 있는 게 객관식 답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 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요렇게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요 약간 이쪽으로 와볼까? 우리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요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돼. 이해되니? 봐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가 요렇게 있고 B도 요렇게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은 지금 A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고 교집합이 주어져 있고 합집합이 주어져 있어.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얘들 중에서 나는 항상 어디부터 채울 거냐면 교집합을 1번으로 채울 거야 무조건. 됐니? 자 가만히 보니까 A와 B의 교집합에는요 1이 있고 3이 있다라고 돼 있어. 이해됐어? 그래 1이랑 3을 썼어. 근데 A라는 집합을 보니까 A라는 집합 안에는 1과 3 외에도 5와 7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A라는 집합이 의미하는 거는 요놈 전체거든요. 요놈 전체에는 1, 3, 5, 7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1과 3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 5와 7은 어디에 있겠니? 바로 5와 7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네.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런데 봅시다. A와 B 합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건 1, 2, 3, 5, 6, 7이어야 되더라는 거야. A와 B의 합집합이 의미하는 부분이 어딘데? 요놈 전체잖아. 요 그림 전체에는요 1, 2, 3, 5, 6, 7이 있어야 돼. 근데 봐봐 1, 2, 3, 5, 6, 7 중에서 1, 3, 5, 7만 여기 있거든. 자 그럼 1하고 2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어디야? 여기에 2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1, 2, 3, 5, 6은 어디 있어야 돼? 역시 여기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1, 2, 3, 5, 6, 7이 전부 다 합집합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네. 이렇게 숫자를 어디부터? 교집합부터 채워나가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대로 A라는 집합 채워나갔더니 자동적으로 B에 들어가는 부분도 채워져야 되더라는 거야. 자 결국 물어본 건 뭡니까? 집합 B의 원소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집합 B에는 1과 2와 3과 6이 들어갑니다 라고 풀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니? 자 결국 뭐라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시면 시각적으로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더라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까지의 집합 문제는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훨씬 더 쉬워져. 훨씬 더 쉬워진다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문제가 쉬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복잡한 문제가 되면 될수록 뭐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잘 공부해 두시면 좋겠지. 됐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 추천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똑같은 얘기야. 자 집합 A가 있는데 A라는 놈은요 2, 4, 7, 11이고요 B라는 놈은요 몰라요. 근데 A와 B의 교집합은 7과 11입니다. 다음 중 집합 B가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 봐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은 2와 4와 7과 11이야.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 자 A 교집합 B라는 놈은 7과 11이야. 자 그럼 집합 B라는 놈을 생각해보자 라는 거야. 됐니? 생각을 해보자.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습니다 라는 게 바로 A와 B의 교집합이야. 그게 바로 7과 11이야. 7과 11은 A에도 있어야 되고요 누구에도 있어야 돼? B에도 있어야 돼. 따라서 B는 7과 11을 반드시 가져야 돼. 됐니? 그런데 선생님 얘를 가만히 보니까요 7과 11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놈은요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번은 애시당초 답이 안 되고요 2번도 애시당초 답이 안 돼. 답은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거지. 왜? 7도 있고 11도 있어야 되잖아. 왜? 둘의 교집합이 7과 11이라는 말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놈이 7과 11이니까 반드시 B는 7과 11을 가져야 된다고. 됐어? 그럼 3번도 7과 11이 있고요 5번도 7과 11이 있고요 4번도 7과 11이 있더라는 거지. 그럼 답이 3개인가? 아니잖아. 자 그러면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또 보세요. 내가 B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A에 있는 거는 7, 11 외에 2라는 놈도 있고 4라는 놈도 있어. 이해됐어? 만약에 B라는 놈이 2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2를 가지는 순간
A에도 2가 있고 B에도 2가 있으니까 A와 B의 교집합에도 2가 추가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B는 2를 가지면 돼, 안 돼? B는 2를 가져선 절대 안 돼. 왜? 둘의 교집합이 7과 11만 있어야 되니까. A에도 2가 있고 B에도 2가 있으면 A와 B의 교집합에도 2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동시에 있는 거니까. 그럼 B가 2를 가지면 큰일 나는 거지. 마찬가지로 A가 가지고 있는 4라는 놈을 봅시다. 4라는 놈도 만약에 B가 가지는 순간 어떻게 돼? 야, 4가 A에도 있고 B에도 있네? 동시에 있는 거니까 교집합이 4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B가 4를 가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는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바로 7과 11이고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게 바로 2와 4더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놓은 건, 야, 반드시 가져야 되는 7과 11을 가지고 있니? 라고 해서 3번과 4번과 5번을 체크했어. 됐어? 그런데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게 2와 4거든. 3번을 보니까 2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2를 가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3번은 틀렸어. 4번을 보니까 3, 4인데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4를 또 가지고 있네? 그래서 4번도 틀렸어. 그럼 결국 B는 뭐가 돼야 된다고? 5, 6, 7, 11이 되는 순간 가능하다는 거지. 아, 동시에 만족되는 게 7과 11밖에 없네요. 따라서 교집합은 7과 11을 가지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이해됐어? 아, 집합 B는요, 둘 다 동시에 가지는 7과 11을 가지되 A가 가지고 있는 4와 2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판단해서 풀란 얘기야. 이해됐니? 간단하게 해결이 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쌤, 이거 너무 복잡해요. 어쩌라고요? 이 생각입니다. A와 B의 합집합 교집합 C래요. 오, 이거 어려운데? A 합집합 B에다가 괄호도 있고 교집합 C야. 자, 괄호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걔부터 하라는 거야. 그놈부터 하라고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지금 집합 A, B, C가 주어져 있으니까 A와 B의 합집합이 뭔지를 구하고 그 집합과 집합 C를 교집합하시면 돼. 됐어? 자, 먼저 A라는 집합 보겠습니다. A는요, 1과 3과 6이에요. B라는 집합은 뭐라고요? 2와 3과 4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은 A 합집합 B가 뭔데?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둘 중에 한 군데만 있으면 되는 게 A 합집합 B야. 그러면 1과 2와 3과 4와 6을 가지는 집합이 A 합집합 B더라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은 A 합집합 B를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교집합 C가 되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될 연산은요, 어떤 집합과 1과 2와 3과 4와 6을 가지는 집합과 뭘? 집합 C를 교집합하세요 라는 거거든. 근데 집합 C라는 것도 보니까 집합 C는요, 1과 4와 7을 가지더라는 거야. 자, 교집합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둘 다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자, 동시에 있는 거 보니까요, 1이라는 놈은요, A와 B의 합집합에도 있고 집합 C에도 있네요. 그 다음에 쭉쭉쭉 보니까 4라는 놈이 집합 A와 B의 합집합에도 있고 C에도 있네요. 2, 3, 6과 7은요, 한쪽에만 있으니까 교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둘의 교집합은 누구만? 1과 4만 가지는 집합입니다 라고 풀 수 있더라는 거야. 결국 뭐야? 순서대로 하나씩 구해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C라는 것은 1과 4를 가지는 집합입니다. 쭈루루루룩 봤더니 3번이 답입니다 라고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간단하게 해결이 됐네. 그죠? 자, 넘어가서 7번 볼게요. 야, 또 어렵다. 이것도 어려워요. 자, A라는 집합이요, 1과 2와 A 플러스 1이래. B라는 집합이 3과 5와 A래. 그랬더니 A와 B의 교집합이 2와 3이래. 이때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여라.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자, A라는 집합을 봤더니요, 요놈은요, 1과 2와 A 플러스 1이라는 놈을 원소로 가집니다. B라는 집합을 봤더니 얘는요, 3과 5와 A라는 원소를 가진다고. 이 집합은. 그런데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라는 거니까 2와 3을 원소로 가진다라고 한다면 2라는 원소랑 3이라는 원소는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A에는 2가 있어요. A 교집합 B에도 2가 있네요. 좋아요. 그리고 3이라는 원소를 보니까 A 교집합 B에 3이 있고요. B에도 3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3이라는 놈이 A 교집합 B, 즉 A에도 있고 B에도 있으려면 요 놈은 누구를 원소로 가져야 된다고? 3을 원소로 가져야 된다는 거고, 2라는 놈이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서 A 교집합 B의 원소가 되려면 집합 B도 누구를 원소로 가져야 된다고? 2를 원소로 가져야 된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근데 가만히 봤더니 선생님 1과 2는 3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3이겠니? 바로 A 플러스 1입니다 라는 요놈이 바로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3도 5도 2는 아니잖아. 그럼 누가 바로 A가 바로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A가 2일 때 A 플러스 1이 3 되는 거 맞습니까? 2 더하기 1이 3이잖아. 덧셈 할 줄 알아? 아, 그래서요 A라는 놈이 2가 되면 모든 놈이 해결이 되네요. 그래서 A가 2라고 해서 다시 집합 A를 써봤더니 집합 A는 1과 2와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고, 집합 B라는 놈은 A가 2니까 2와 3과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더라 라고 구할 수 있겠네. 이때 뭘 구하라고요?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여라.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게 아니라 A 또는 B 한 군데만 있으면 된다.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5가 있더라는 거야. 결국 1, 2, 3,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찾아라 라는 거지. 1, 2, 3, 5 몇 번이 답입니까? 바로 4번이 답이더라 라고 풀 수 있더라고. 간단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8번 볼게요. 자, 8번 보니까 다음 두 개의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네모 안에 결국 부분집합 기호를 한번 써넣어라 라고 했는데요. 얘를 가장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가장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아유 더러워라. 가장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야. 자, 봅시다.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면 A라는 집합 요렇게 그리고 B라는 집합 요렇게 그리면 돼. 됐니? 자, 1번부터 볼게. 우리가 비교할 거는 집합 A와 B의 합집합입니다. 맞아? 집합 A가 누군데? 바로 얘야, 얘. 얘가 바로 집합 A야. 숑숑숑숑숑숑. 너무 크게 그렸다. 색칠하려니 힘들다. 자, 집합 A는 요거라고. A와 B 합집합이 있는 거 의미하는 건 뭡니까? A와 B 합집합이 의미하는 건 요만큼이야. 집합 A와 B 합집합이 의미하는 건 요놈이야. 자, A랑 A와 B 합집합 봐봐. A와 B의 합집합 안에 A가 쏙 들어가 있죠. 이해됐어? 그러면 집합 A와 B의 합집합을 비교하면 바로 집합 A가 A와 B의 합집합의 부분집합 됩니다 라고 기호 쓰시면 되겠네.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 다음 볼게. 2번. 아유, 그림 여러 개 그릴걸. 2번 볼게. A와 B의 교집합이랑 A와 B 합집합입니다. 역시 집합 A 요렇게 그리고요, 집합 B 요렇게 그렸어요. 작게 그렸어요. 색칠하기 편하게. 자, A와 B의 교집합은요, 둘 다 동시에 있는 요놈이 바로 A와 B의 교집합이야. A와 B의 합집합은 조금 전에 했잖아. 요만큼이라고요. 당연히 노란 놈이 빨간 놈 안에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은 A와 B의 합집합의 부분집합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겠네. 그 다음 볼게. 선생님, A 합집합 공집합이 뭡니까? 자, A에 있거나 공집합에 있는 것들을 다 합쳐봐. 공집합에 누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이야. 비었다고. 그러면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누군데? 그냥 집합 A야. 집합 A랑 누구를 비교해달라고요? A 교집합 B를 비교해달라고요. 요 그림 재활용해볼까? 요 노란 놈이 바로 A와 B의 교집합입니다. 집합 A는 누군데? 바로 집합 A는 요 놈이야. 자, 교집합이 집합 A 안에 쏙 들어가네?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이 바로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더라는 거지. 요렇게 기호를 쓰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네. 요 놈의 포인트는요, 부분집합인지 파악하시는 거랑 누구야? 야, A 합집합 공집합은 그냥 A야. 요거 아시면 돼. 야, A에 있거나 공집합에 있는 것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A에 있는 거지.
자, 그럼 A에도 있고 공집합에 있는 것, 즉 둘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니? A에도 있으면서도 공집합에도 있어야 돼. 근데 공집합에는 아무것도 없어. 따라서 요놈은 바로 공집합이 되더라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지.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집합의 관계에 관련된 거야. 야, 많다. 씨. 많아. 역시 뭘로 하나씩 조지면 된다고요. 왜 더럽니 오늘따라. 자, 옳지 않은 것은 얘들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된다고. 근데 1번은 할 가치가 없지. 봐봐.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야. 내가 A부터 그릴까? B부터 그릴까? 뭐 어쩌라고. 자, 합집합은요 뭐가 성립한다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서 앞뒤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어려운 얘기야? 더하기랑 똑같다고 쉽게 생각하면. 자, 그러면 합집합은 A 합집합 B나 B 합집합은 당연히 같다고요. 오케이, 무조건 같다는 거지. 자, A 합집합 공집합은 A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아니야? A에 있거나 공집합에 있는 거 다 더해봐. 공집합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A에 있는 것만 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 집합은 누구겠니? A잖아. 얘도 맞는 말이라고. 오케이. A 교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입니까? 조금 전에 했었던 건 한 번 더 그려볼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어. A와 B의 교집합이 의미하는 건 얘야. 집합 A가 의미하는 건 뭐야? 요놈이야. A와 B의 교집합이 집합 A 안에 쏙 들어가잖아. 부분집합 되는 건 맞네.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을 했다고. 그 다음 볼게. A 교집합 B가 B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야, A와 B의 교집합이 B래. 위에 있는 그림 그대로 한번 보자. A와 B의 교집합인 얘가 바로 B래. 그 말은 뭐야? 여기에 뭐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요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비었다고. 그럼 당연히 B가 A의 부분집합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생각해도 되고 요렇게 봐도 돼. 선생님 조금 전에 3번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A 교집합 B라는 놈이요 바로 누구의 부분집합이라고요? A의 부분집합이라고요 라고 조금 전에 했잖아. 3번. 그런데 누가 바로 A 교집합 B가 바로 B랍니다. 그럼 B는 A의 부분집합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니? A와 B의 교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라며. 근데 얘가 B래. 그럼 B는 A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냥.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야.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는데 1, 2, 3, 4가 다 맞네? 답은 5번이죠. 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이라고 했어.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은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맞니? 이게 바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뜻이잖아. 그런데 A와 B의 교집합을 물어봤어요. A와 B의 교집합은 바로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요놈이 바로 A와 B의 교집합이네. 얘가 B야? 아니잖아. 얘가 누군데? B가 아니라 A가 되겠지. 맞니? 그럼 B는 뭔데? A와 B의 합집합이 바로 B가 되겠네. 따라서 A와 B의 합집합이 B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든지 A와 B의 교집합은 A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하여튼 5번이 틀렸다고 해. 됐나?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지우개 좀 뒤에서 좀 가져와서 지워야겠다. 자, 10번을 보니까요, 두 개의 집합 A, B의 포함 관계가 오른쪽의 벤 다이어그램과 같습니다 라고 봤더니 B가 A 안에 쏙 들어가 있어. 무슨 말이야? 아하, B가 바로요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그림을 준 거예요. 자, 다음 5개 중에서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A와 B의 합집합을 보라고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이게 교집합이고 A 합집합 B는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니까 A와 B의 합집합은 바로 요놈이네. 얘가 바로 누구라고요? A라고 물어본 거 아니야. A 맞네요. 오케이, 맞잖아. A와 B의 합집합은 A라고. 두 번째, 이거 지울게. 자, A 합집합 B는요 B의 부분집합입니까? A 합집합 B가 누구였는데 1번에서 맞다며. 얘가 A야.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니? B가 A의 부분집합이지? 뭔 소리야, 그지? 얘는 틀렸더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A와 B의 교집합은 B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했어. 이거 어려워. 이거 틀릴 수 있어. 선생님, A와 B의 교집합을 물어봤는데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습니다 라는 게 바로 뭡니까? 얘거든요. 이게 바로 A와 B의 교집합이거든요. 선생님, A와 B의 교집합이 바로 사실은 B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3번에서 물어본 건 뭔데? A와 B의 교집합이 바로 B니까 B가 B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본 거야. 맞아 틀려? 에레? 맞아 틀려. B가 B의 부분집합이냐고. 맞아 틀려. 맞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면 안 되는데. 잘 봐. B는 당연히 B의 부분집합이 돼.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였는데?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되면 돼. 생각을 해봐라. B는 B랑 같은 집합 아니야? B에 있는 모든 원소는 B의 원소가 돼요. 따라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걸 진부분집합이라 그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맞는 말이야. 지금 현재 A 교집합 B가 B라는 사실은 알았어. 그럼 B가 B의 부분집합이니 맞는 말이라고. 우리가 1단원 할 때 했었던 거라고.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거 했었단 말이야. 그럼 B는 B의 부분집합이네. 얘도 맞는 거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선생님 이미 다 나왔어요. A 교집합 B는 그냥 B라면서요. A 합집합 B는 A라면서요. 야, B가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아니야.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 요놈은 당연히 틀렸겠네. A 교집합 B는 B라면서요. A 합집합 B는 A라면서요. A랑 B가 같니? A랑 B가 같아 보여? 아니잖아. 그럼 5번도 틀렸네요. 그럼 맞는 답은 몇 번? 1번과 3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아,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거 까먹고 있으면 안 돼. 옛날에 배운 거야. 너무 옛날도 아니지. 그죠? 왜 손 안 드냐고. 맞는 거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이에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B랍니다. 야, 이제 지겹지 않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A 교집합 B가 누구일 때? B일 때 B는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라는 거지. 이해됐어? 자, 다음 중 나머지 넷과 다른 집합 하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A가 A랑 B를 골랐을 때 벤 다이그램을 그리시면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다.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그림 그려놓고 따지자고. 자, A 합집합 B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야, A 합집합 B가 의미하는 건 바로 A야. 이해됐니? A 합집합 B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A라고요. 그런데 A와 B의 교집합을 물어본 거니까 A와 B의 교집합은 B라며. 2번은 B야. 됐어? 3번 볼게. A와 B의 교집합이 뭐라고요? 바로 B라고요. B와 B의 합집합이 바로 누구라고요? B라고요. 됐니? A와 B의 교집합은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라고요. 공집합과 B의 합집합은 당연히 B라고요. A와 B의 교집합이 뭐라고요? 바로 B라고요. B와 A의 교집합이 누구라고요? B라고요. 결국 누구는 2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집합 B를 의미하는 거고 1번만 집합 A를 의미하네. 다른 집합 하나는 바로 1번입니다 라고 찍으시면 되는 거야. 펜 다이어그램 그려서 빨리빨리 판단하실 수 있는 거라고. 그래야 될 텐데. 이제 원소의 개수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이에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8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2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일 때 A와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자, 공식 기억나십니까? 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집합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 네, 바로 저번에 한 건데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한 번 더 할게. 자, 요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1개야. 요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2개야. 여기 있는 원소가 3이야. 됐니?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 그랬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A가 바로 1과 2의 합이니까 요 놈은 바로 1 더하기 2에다가 누구를 또 더해? 2 더하기 3을 더하고 그 다음에 뭘 빼자고? 2를 빼자고. 그래서 만들어진다라 그랬어. 됐니? 자, 그럼 봅시다.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는 누구에다가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를 더하고 교집합의 개수를 빼라고 했네. 얘가 몇 개? 8개라며. 얘가 몇 개? 12개라며. 거기서 뭘 빼라고? 얘가 몇 개? 5개라며.
8 더하기 12는 20. 20에서 5를 빼면 얼마? 15라고요. 덧셈 뺄셈 문제지.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라고. 덧셈 뺄셈 문제라고. 공식이야. 이해하고 암기하라고. 됐니?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라고. 13번 볼게. 응용하면 이제 될라나 모르겠네. 자,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16개, 집합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25개,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 3개일 때 집합 B의 값을 구하여라. 어떻게? 여기 조금 전에 써있던 공식 다시 쓴다. 와, 선생님,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집합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25개니까요. 25개는요. 얘는 16개라면 16개 더하기 우리가 원하는 게 얘잖아. X 있어 보이죠?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는 3개라며. 요거 계산해 달라는 거야. 어렵다. 1차 방정식이니까. 그지? 자, 16에서 3을 빼면 13이지. 13 더하기 x가 얼마라고? 25라고. 그럼 x는 얼마니? 25에서 13을 빼면 되겠네. 얼마? 12더라는 거지.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더라라는 거야. 됐어? 좋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이야. 두 집합 계속 나온다. A와 B에 대해서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요. 요놈이고 요놈일 때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또 할까? 또 하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A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 얘를 구하고 싶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10개랍니다. 더하기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7개랍니다. 자, 그런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며. 따라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랑 같은 거야. 왜 공집합이라고? 비었다고. 원소가 없어. 원소 몇 개인데? 0개야.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10개에다가 7개를 더한 다음에 몇 개를 빼시오? 빵개를 빼시오. 그 얘기야. 따라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계산을 했더니 27개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 빵개. 자, 여집합과 차집합 한 문제만 더 들어가 볼게요. 15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X, U라는 집합이 있어. 그런데 10 이하의 자연수래. 그러면은 얘요,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U라는 집합 다시 써볼게. 10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까지 들어가는 거지. 자, A라는 집합은 원소나 열법으로 돼 있어. 1, 2, 3, 4래. 자, 집합 B라는 놈은요, 8의 약수래. 8의 약수가 얼마인데? 1과 2와 4와 8이잖아. 됐니? 다음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A의 여집합이래요. A의 여집합이 뭡니까? 전체 집합에서 A가 아닌 애들. 근데 A가 누구야? A가 바로 1과 2와 3과 4가 바로 A야. A 안에 들어있어. 그럼 A의 여집합은 누군데? A에 들어있는 놈을 뺀 나머지 애들이 바로 A의 여집합이라고. 따라서 A의 여집합은 누구부터? 5, 6, 7, 8, 9, 10까지가 바로 A의 여집합이더라고. 됐니?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요? B의 여집합 구하랍니다. B의 여집합은요, 전체 집합에서 B인 1과 2와 4와 8을 제외하면 돼. 그게 바로 B의 여집합이야. 1, 2, 4, 8을 빼고 쓰시면 3, 5, 6, 7, 9, 10이겠네. 따라서 B의 여집합은 3, 5, 6, 7, 9, 10입니다 라고 B의 여집합 쓰시면 되더라는 거야. 간단하지? 자, 이제 봅시다. A 빼기 B가 있어요. A 차집합 B는 어떻게 구할 건데? 선생님, A 차집합 B는요, 집합 A에서 B에 들어가 있는 놈들을 다 빼세요. 집합 A가 1, 2, 3, 4인데 B에는 1, 2, 4, 8이야.
1이라는 놈은 B에도 있어. 2라는 놈도 B에도 있어. 그 다음에 4라는 놈도 B에도 있어. 누구만? 3이라는 놈만 A에만 있어. A의 원소 중에서 B에도 들어가 있는 놈은 빼세요 라는 게 A 차집합 B라고. 따라서 B에도 있는 1, 2, 4는 빼고 누구만 남았다? 3만 남았다 라는 게 A 차집합 B야. 자, 그럼 똑같이 B 차집합 A는 뭔데? B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A에도 있는 원소는 빼세요. 즉 B에 있는 원소 1, 2, 4, 8 중에서 A에도 있는 원소 1, 2, 4는 빼세요. 누구 남았는데? 8만 남았네. 다리는 없고 8만 남았잖아. 따라서 뭐라고요? 얘는 바로 8입니다 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지. 됐어? 네, 간단하게 해결이 됐지? 네, 딱 우리가 전체 4개의 페이지 중에서 딱 절반 풀었습니까? 한 문제만 더 할까? 그래, 한 문제만 더 하자고. 한 문제만 더 하고 쉬자. 맨날 이러면서 한 문제 더 하고 한 문제 더 하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자, 16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 자, 얘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을 뭘로? 조건제시법으로 정의로 쓴 거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 자, A 합집합 B가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상관없어. 둘 중에 한 군데만 있으면 돼. 그런데 봐봐. 집합 A에 있거나 X라는 놈이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래. 그리고의 의미가 뭔데?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틀렸네. 얘는 교집합의 뜻이잖아. 따라서 얘는 뭘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틀렸다고. 1번은. 그지? 두 번째 뭡니까? A 교집합 B라며. A 교집합 B는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야 되니까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여야 되는데 또는이라고 돼 있어. 또는은 합집합이잖아. 그럼 누가 요 또는이라는 게 틀렸다고. 뭘로 바뀌어야 돼? 교집합일 때는 그리고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2번도 틀렸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 2개. 그게 바로 1번과 2번이네. 3번 보자. A의 여집합이라는 건 뭔데? 야,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가 아니어야 돼. 그리고라는 말 맞아.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야.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은요. 비차집합 A와 같은 뜻입니다. B의 원소 그리고는 교집합이니까 그리고 A의 원소가 아니다란 뜻이지. 얘도 맞는 말이야. A 차집합 B는 뭐라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은 말이라고.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B의 원소는 아니다라는 거니까 역시 맞는 말이야. 답은 1번과 2번이 틀렸다고. 됐니? 하나만 더 할까? 표정들 일그러지고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계속해서 1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